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 23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강남 서초 여의도와 인접한 훌륭한 입지에 비해 저평가된 가격이다. 다소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건축을 통해 입지적 장점 극대화해야 한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8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요. 2층, 3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는 지금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네, 전형적인 그 복도식 23평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 2개, 투베이, 그죠?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관악형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니 해도 장점은 직주 근접이죠. 저는 관악구가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남 서초와 너무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여의도랑도 가깝고 용산도 금방 가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업무지구들의 사이에 끼어 있는 천의 입지인데 이제 다소 낙후된 환경과 이 평지가 아니라는 부분 이런 점 때문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입지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입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세 상승 여지가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직주 근접 상당히 좋아요. 그죠? 강남 30분, 여의도 25분, 용산 30분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7호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 여의도 인접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서초구에 정보사부지 개발하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봉천 제14구역,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4-12구역, 4-13구역은 지금 1, 2구역은 이미 철거를 다 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그 활성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봉천동 자체가요. 그리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주거 환경을 둘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관악구다 보니까 경사가 좀 있어요. 역에서 올라오는 것만 해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은 아니고, 그리고 복도식 지하 주차장도 부족하고 구축이다 보니까 이런 주거나 이런 생활상의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거든요. 하지만 대신 이제 높은 경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뷰가 좋죠. 네, 관악산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좋은 뷰와 그리고 산이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공원도 상당히 많고요. 단지 바로 옆에도 공원이 있고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학군도 관악구 학군이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봉천동이 서울대 진학률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도중학교나 구암고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 네, 괜찮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재건축 사업성을 좀 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건축을 통해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유가 얘가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상으로 지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14구역이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나 학군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주거환경이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결국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로 가야 되는데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관악현대 정도면 재건축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연차가 31년이에요. 31년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용적률이 좀 높지만 또 대지 지분이 괜찮거든요. 13평 정도면 얘가 또 관악현대가 넓은 평수가 좀 많기 때문에 13평의 대지 지분이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다소 높지만 이 완전히 다시 다 푸시고 거의 1대1 재건축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용적률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다소 높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건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리모델링도 나쁘진 않아요. 리모델링도 나쁘진 않은데 보시면은 이 관악현대가 단지 배치라든지 보시면은 이렇게 동향이라든지 이렇게 이쪽에 120동과 119동, 117동 보시면 동향, 그래서 좀 이쪽도 그렇고 106동도 그렇고 남서향, 그래서 해가 좀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리고 복도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약간의 단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 단지 배치 자체를 좀 싹 바꿔서 계단식으로 만들면
이쪽 뒤에 공원도 품고 있고 앞에 쪽도 재개발이 되니까 상당히 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상당히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고종환 연구소장님께서 뭐 슈퍼 아파트로도 선정해서 상당히 유명해진 그런 단지이기도 하죠. 네,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 한마을 2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척 아이파크 완공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인프라를 갖추게 될 고척 개봉동 일대. 그 중에서도 개봉역과 인접한 역세권의 입지로 미래 가치가 높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7억 8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즉시 입주 협의 가능한 매물이 7억 8천부터 나와 있고, 뭐 11층 중층 같은 경우에는 뭐 8억에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계단식이죠. 네, 계단식 25평 방 3, 화 1.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구축이긴 하지만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24평입니다. 이 개봉 한마을의 장단점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직주 근접이죠. 네, 보시면 한마을 아파트 바로 앞에 또 개봉역이에요. 그래서 도보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하는 그런 거리이고, 그래서 상당히 직주 근접이 괜찮습니다. 네, 광화문도 금방 가고요. 여의도도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산 디지털 단지, 그죠? 여기서 이제 구로역에서 한번 환승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금방 가기 때문에 이제 쥐밸리 직주 근접을 또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또 상당히 좋아요.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대단지고 계단식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여긴 또 뭐 24년차 이제 구축답지 않게 또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승강기도 지하 1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차 구축치고 상당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고요. 그리고 생활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얘가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라 조금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게 간간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대형마트, 킴스클럽도 바로 앞에 있고요. 스타벅스도 얼마 전에 또 개장을 했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종합병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고대 구로병원 상당히 좋은 병원이죠. 그래서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 직주근접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역세권의 입지이기 때문에 실거주는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네,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호재가 이제 또 고척 아이파크죠. 네, 바로 앞에 지금 고척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저층 부분에는 아이파크몰, 그죠?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행정타운, 근린공원 이렇게 이 생활상에 필요한 가장 핵심 인프라들이 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호재 측면에서 이 고척 아이파크 인프라의 호재가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단점은 뭐 이제 재건축 사업성, 아무래도 용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재건축은 쉽지 않아요. 지분도 좀 낮고 아무리 중공업 지역이라도 용적률 300%대 중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네, 고척동에 아무래도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경인고등학교가요. 네, 그래도 구현고등학교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학군은 나쁘지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은 이제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녹지 비율이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보시면 그렇게 막 중공업 지역의 특성이 이제 조금 약간 공장이 좀 있다 보니까 공원이 좀 부족하다는 점인데, 네, 공원이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아래쪽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1호선이 지상철이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 점이 좀 아쉽죠. 하지만 바로 옆에 고척 스카이돔이 있고 그 옆에 안양천이 흐른다는 점은 이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뭐 지상철을 지나가다던가 뭐 비행기 소음이 들린다던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활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고척 아이파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실거주로 상당히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서울의 거의 중심 입지이기 때문에, 네, 중심부와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주변도 지금 다 개발 지역이고요. 광명 뉴타운이라든지 뭐 고척 4구역, 개봉 3구역 지금 다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제 또 신구 노선이 또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네, 시흥 대하역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 개봉역, 예, 이렇게 온수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개봉역에서 예, 고척역도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동까지. 그래서 그 한마을 입장에서는 거리는 조금 됩니다만 버스로 또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광명시흥선, 이거는 좀 떡밥인데 또 여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기존에 약간 흐지부지된 감이 있었는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신도시에 지금 철도 계획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세로로 흐르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광명시흥선도 충분히 부활 가능한 떡밥이고, 그렇게 된다면 개봉역에 또 호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발 압력 높은 좋은 입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전동 신정마을 주공 1단지 25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수지학원과 중심 상권과 인접한 초역세권의 입지로 높은 실거주 만족도가 기대된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통 개선될 것이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층이긴 합니다만 8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요. 네, 25평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방삼, 화일의 쾌적한 구조. 구축지구는 상당히 쾌적한 구조죠. 8억 1천만 원에 이제 새낀 매물이 뭐 한 10층에 나와 있고, 네, 이 정도의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신정마을 주공 1단지의 장단점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학군이죠. 네, 학군이 무려 9.7점,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수지구가 학군이 상당히 좋죠. 네, 용인 수지 학군 알아주는 학군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풍덕천동 그 수지구청역이죠. 학원가가 바로 앞에 도보 3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가도 갖춰져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앞이고요. 그래서 학군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고의 학군을 갖췄다고 할 수 있고, 거의 분당에 버금가는 그런 학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주근접 상당히 좋죠. 아무래도 이제 신분당선 바로 앞이에요. 보시면 3번 출구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또 사기 노선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분당선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35분 만에 이제 직행으로 뚫고, 판교라든지 광교도 가깝습니다. 네, 15분 만에 가죠. 그래서 직주근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분당 IT밸리, 광교 신도시도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미 호재다. 그리고 수지구청역 인프라, 그죠? 수지구청역의 이런 학원이라든지 상권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세권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백화점 전부 가깝고,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그죠? 이쪽 아래쪽이죠. 네, 플랫폼시티가 또 개발이 예정이고, 뭐 GTX도 뚫리고요. 그래서 풍덕천동 일대가 뭐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까지,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이제 호매실 지나서 봉담까지, 그리고 북쪽이 중요하죠. 네, 북쪽이 이제 신사까지 개통하는 이 노선이 올해 준공 예정이고, 이제 나아가서 용산, 이제 뭐 삼송까지 가는 그런 떡밥도 있죠. 그래서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고, 직주근접과 학군을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들 수가 있는데, 용적률이랑 지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미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고, 뭐 이제 거의 조합 설립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도 좀 애매해서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해서 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축이고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이 수지구에 걸맞지 않는 약간 낙후된 주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리모델링 이 1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충분히 괜찮은 게, 보시면은 정사각형 부지죠. 부지가 일단 깨끗하고요. 그리고 배치도 상당히 바둑판식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용적률이 뭐 엄청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진행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부지가, 유부지가, 네, 지상 주차장도 다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아서 네, 용적률이 좀 높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기를 잘했다라고, 리모델링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그죠? 풍덕천동 일대가, 수지구청역 일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뭐 이쪽 광교산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도 잘 갖춰진, 그죠? 이쪽에 네, 성북천도 흐르고요. 이쪽은 또 정평천, 그죠? 정평천, 이렇게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은, 뒤쪽에 근린공원도 있고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지하 주차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지하주차장과 승강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3년차 구축인데 물론 계단 반층으로 올라와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축치고는 상당히 쾌적한 또 그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거주도 상당히 좋고 뭐 호재도 상당히 괜찮고 신분당선역 초역세권이고 수지구청역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 일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플루리움 4호 단지 32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개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도농역 초역세권 대단지,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진 쾌적한 주거환경, 8, 9호선 호재를 갖춘 안정적 실거주 겸 투자처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플루리움 4호 단지 8억 1천만원에 16층, 20층 매물 나와 있고요. 즉시 입주 가능하고 32평입니다. 전형적인 구축 32평이죠. 방 3, 화 2에 투베이 구조. 네, 이 플루리움 4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지? 이런 데가 있었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작년에 개명을 한 단지입니다. 원래 부영이었죠. 부영 이그린타운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개명을 해서 이제 플루리움으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보시면은 4호 단지만 2,400세대고 그 1단지부터 5단지까지는 6,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초거대 규모 대단지라고 할 수 있고 보시면 올림픽 선수촌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상당히 방사형으로 이렇게 잘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이고 보시면 여기 4단지가 32평 설명드린 32평은 이렇게 앞쪽에 위치하고 1, 2, 3, 5단지는 전부 이 뒤쪽 위치하는데 여기는 전부 지금 40평대부터 시작하는 대형 중대형입니다. 40평대, 50평대, 60평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은퇴하시고 혹은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4단지 같은 경우는 또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네, 직주근접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장단점 살펴보시면 단점이 별로 없어요. 네, 뭐 특출난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거주금 투자처다. 그래서 일단 2,400세대, 뭐 1단지부터 하면 6,000세대 대단지고 구축이긴 합니다만 지하주차장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평지, 기본적으로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제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데 용적률도 300인데 지분도 상당히 좋아요. 워낙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무조건 1대1 재건축이나 다운 재건축, 그죠? 평수를 줄이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뭐 거주하시는 분들의 뭐 그런 선호도나 뭐 투자 의지, 뭐 투자 선호 이런 투자 성향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재건축이 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닌데 재건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뭐 리모델링을 하기도 좀 애매한 대형 평수다 보니까 네, 이미 쾌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직주근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의중앙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광화문까지 금방 가고요. 그리고 학군 또 동아고가 또 명문고예요. 그래서 이 명문고 그리고 도농동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산신도시 옆이기 때문에 여기가 네, 다산신도시 옆이죠. 왕숙신도시도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농역세권이 또 여기 상권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형마트라든지 스타벅스, 백화점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이쪽 상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뒤쪽에도 스페이스본, 현대 프리미엄을 아울렛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슬세권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산 현대 캠퍼스몰, 뭐 다산 프리미엄 캠퍼스몰 이런 식으로 또 현대 그 몰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플루리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인프라 호재도 있는 지역이고요. 기본적으로 슬세권 괜찮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다산 중앙공원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뒤쪽 조금만 가시면 다산 중앙공원 그리고 옆에 도농근린공원 그리고 이제 약간 멀리는 이제 왕숙천 그리고 황금산 이렇게 있어서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플루리움의 가장 큰 특징이 단지 내에 또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어요. 이게 트랙이죠. 단지 내부에 이렇게 트랙이 있어서 여기가 또 로얄동입니다. 여기 조경도 상당히 잘 꾸며놨고요. 그리고 단지 자체가 중대형 평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울창하고 상당히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루리움이라고도 개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 네, 보시면은 네, 도농역 한정거장에 지금 구리역이 또 들어오죠. 8호선, 별내선, 구리역이 또
암사역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잠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고, 이번에 왕숙 신도시 발표되면서 또 9호선 왕숙역도 발표됐고요. 그래서 도농역에서 한정거장씩만 가면 이렇게 8호선, 9호선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도서관도 지금 정혜경 도서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개관을 했고, 이쪽에 아래쪽에 행정타운, 위쪽에 법조타운, 이렇게 지금 검찰청도 예정이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 경찰서, 이렇게 시청사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일자리 호재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그리고 다산, 왕숙 신도시 호재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투자하기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안정적인 실거주감 투자처로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상당히 대단지인데 이번에 개명을 하면서 조금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참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좋은 단지로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삼성 레미안 2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7호선 더블 역세권이자 쥐밸리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훌륭한 입지다. 쥐밸리 변신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꾸준히 가치 상승할 구로동이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8억 2천에 지금 4층 이렇게 매물 나와 있는 모습이고,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계단식이죠. 계단식 방삼화 1의 전형적인 계단식 전용 58 면적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일단 직주 근접이 가장 큰 장점이죠. 2호선, 7호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좋은 노선인데 2호선, 7호선이 같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대림이죠. 네, 대림역 도보 10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남구려역은 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7호선 자체만 놓고 보면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7호선이 2호선, 7호선이 동시에 이제 지나는 환승역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대림역과 건대입구역, 그죠?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 가디 뭐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요. 직주 근접은 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 거의 가장 좋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식이고 또 지하 주차장이 여유가 있고 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지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갖췄고요.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도 뭐 일단 여의도 그리고 쥐밸리가 바로 옆에 있죠.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호재고, 그리고 쥐밸리가 이제 융복함 도심 산업단지로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네, 개발이 돼서 여기가 지금 쥐밸리 이 구로랑 가산이 서울 내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예요. 네,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4차 산업 중심의 융복합 도심 산업단지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여기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충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구로 레미안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완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 계획도 상당히 많아요. 대림역 그리고 가디역 인근에서 재개발 계획, 여기가 워낙 또 낙후 지역이잖아요. 대림이고 이쪽 구로구 뭐 가리봉동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점은 이제 재건축 사업성, 아무래도 용적률이 300%가 넘어가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좀 힘들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좀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중공업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공업 지역에 낙후 지역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공원이라든지, 네, 도림천이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활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 대림은 솔직히 생활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 구로레미안 같은 경우는 구로동이거든요. 이 구로동 이쪽 지역은 이 쥐밸리 생활권이에요. 이 쥐밸리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구로동이랑 완전 다른 그런 분위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국가 산업단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요. 이쪽 대림 쪽이랑은. 그래서 뭐 스타벅스도 막 5개씩 있어요 여기는. 스타벅스도 있고 뭐 여기 비즈프라자도 있고 뭐 은행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들에 맞춘 뭐 맛집이라든지 뭐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세권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로
고려대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리민접해 있다는 그런 입지에 비해서 상당히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림과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영서중학교, 뭐 구로고등학교 학군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는 이제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워낙 또 2호선, 7호선이 희소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